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3단 바둑입니다. 이제 구독자 복귀 강의예요. 오늘은 이제 3단 바둑 구독자 복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착한 남자님과 쥐쥐훈님의 이제 대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구독자이세요. 잘 들린다. 제가 사실 좀 전에 이제 녹화를 하다가 한 10분 정도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음량이 꺼진지 제가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녹화가 다시 잘 안 돼서 다시 이제 방송을 켜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노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제 그래도 시간이 더 지체되지 않고 녹화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생방송을 이제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착한 남자님 계시고 나노수님 계시고 쥐지우님이 계신데 착한 남자님과 쥐지우님이 좀 비슷한 실력이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봤어요. 두 분이서 대국을 하시고 그 바둑을 저한테 복귀를 받으시면 두 분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대국을 하신 뒤에 이제 서로 복귀까지 해보고 저에게 이제 이 블로그 작성한 링크 주소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이제 내용을 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에게 복귀 신청을 하실 때 꼭 본인의 의견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꼭입니다. 꼭 그냥 일단 본인의 아이디 그리고 상대방의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제가 바둑은 볼 수 있어요. 바둑은 볼 수 있는데 그거 플러스 지금 뭐 착한 남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로그를 만드셔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담아 주시는 거고 이게 좀 이제 블로그 만드는 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타이잼에서 이제 쪽지 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 아이디가 30대 취미, 30대 바둑, 30대 꽁수 이렇게 세 개 있죠. 그 세 개 중에 한 아이디로 쪽지 보내주셔서 본인 아이디, 상대방 아이디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의견 예를 들어 뭐 이수는 뭐 이래서 뒀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뭐 좀 나빴던 것 같다. 왜 나빴는지 뭐 요런 거를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자기가 둔 이유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예를 들어 뭐 여기서 신민준 원성진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제가 이 바둑을 뭐 보겠죠. 물론 이건 프로니까 프로가 아닌 그냥 여기서 뭐 조종신 별투어 뭐 이렇게 뒀다고 그냥 단순하게 보내주시면은 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꼭 의견을 같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쪽지로 보내주셔도 돼요. 쪽지 여러 개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쪽지 하나에 다 보내면 이 타이젠 이거 쪽지 시스템이 좀 이상해서 잘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로 쪽지 나눠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바둑 보도록 하죠. 착한 남자님이 흑이시고 쥐지훈님이 백이십니다. 지금 착한 남자님이 지금 타이잼에서는 2단을 두고 계시고 쥐지훈님이 3단을 두고 계신데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비슷한 치수세요. 비슷한 치수. 그러니까 착한 남자님이 2단으로 떨어지신 건 그냥 취중대국 하셔서 그래요. 착한 남자님은 2단 기력은 아니에요. 2단보다 훨씬 위입니다. 제가 볼 때 3단 혹은 4단 정도의 기력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쥐지훈님도 제가 볼 때 3단에서는 조금 강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4단으로 금방 올라가실 것 같은데 보면은 지금 쥐지훈님이 뭐 어마어마한 연승을 달리고 계시죠. 뭐 여기서는 조금 슬럼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어마어마한 연승을 달리고 계십니다. 그에 반해
착한 남자님은 네, 엄청난 연승이죠. 사실 저도 놀라긴 했는데. 착한 남자님은 1단까지 떨어지셨어요. 네, 착한 남자님은 1단까지 떨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지? 착한 남자님은 분명히 이제 컴퓨터로 안 두고 이제 뭐 핸드폰으로도 두시고 치중대국도 많이 두셔서 그렇지 절대 기력 자체는 낮은 기력이 아니세요. 자, 일단 바둑을 보죠. 바둑을 보면 여기를 걸쳤습니다. 자, 초반은 흑의 양화점에 백이 향소목 실리작전으로 두어온 모습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양화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는 소목을 향소목이라고 합니다. 바둑 용어니까 바둑 용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좀 바둑에 대한 대화를 할 때 뭐 향소목으로 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편리하게 알아듣겠죠. 향소목이라고 합니다. 전 옛날에 어릴 때 향소목이 뭐야? 양소목 아니야? 뭐 요렇게 생각했던 어릴 때 기억이 잠깐 나네요. 그리고 자, 요 모양을 실전과 저는 이런 그림을 생각했고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 이런 그림을 생각했고 복귀 때 쥐지훈님이 백님이세요. 이 모양이 싫었다고 하십니다. 보세요. 이게 보통은 여기 붙이고 여기 이렇게 걸치면 여기 붙이고 있고 요렇게 되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모양인데 이 모양이 이제 백 입장에서는 흑의 의도잖아. 흑의 의도라서 나는 싫어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 의도가 싫었다. 근데 이게 꼭 이게 그러니까 나쁜 모양은 아닌데 꼭 흑이 유리한 모양은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갈라치고 두다가 뭐 슬렁슬렁 두다가 그러니까 뭐 이런 데 적당히 뒀다고 치죠. 슬렁슬렁 두다가 나중에 여기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들어가면 여기가 다 깨지기 때문에 꼭 좋은 그러니까 다 집은 아닌 모양입니다. 흑도 한시 바삐 여기 빠지거나 아니면은 들어오면 잡는다는 마인드로 이게 키워가거나 해야 합니다. 흑도 빨리 한시 바삐. 그래서 다만 그냥 이 모양이 싫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대의 의도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 설명에서도 그렇죠. 이 모양이 싫었다고 하십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어떤 진행이냐? 자, 끊어서 반발을 했죠. 그럼 흑도 기세로 여기를 두고 붙이고 있고 여기를 붙이고 빠져서 역시나 흑이 두텁게 있고 백이 여기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실전 진행 후 복귀 때 훈님은 백이죠. 실리를 잘 챙겨서 좋다고 생각했고 저는이 이제 흑이죠. 흑이 선수 잡고 두텁게 되어서 좋다고 서로 국후소감을 말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백은 여기도 집을 지었고 여기도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백이 좋다고 생각했고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내가 두텁게 둔 상태에서 선수까지 뽑았으니까 좋다고 생각했다. 이거는 기풍 차이예요. 그러니까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기풍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한 8단 9단 바둑이라면 사실 9단 8, 9단 정도의 바둑이라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요 정도 기력대에서는 그냥 이 정도 모양은 그냥 기풍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아요. 그냥 백은 백의 작전대로 흑이 이쪽의 모양을 만들려는 걸 이제 방해했고
흙은 이쪽 혹은 이쪽을 제압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쪽을 제압했으니까 흙도 만족, 백도 만족. 서로의 작전을 잘 이렇게 방해한 모습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요 모양, 그러니까 지금 서로 살짝 아쉬운 수들이 있긴 있어요. 자, 아쉬운 수들이 뭐냐? 자, 일단 백이 먼저, 자, 여기서 붙여서 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날짜 가야 됩니다. 날짜 가는 게 훨씬 흙 입장에서 까다로워요. 뭐 날짜 가면 뭐 흙도 뭐 이쪽을 두거나 아니면 요렇게 두고 뭐 요렇게 두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뭐 선수를 뽑으려고 했다? 선수를 뽑으려고 해서 붙여 당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붙여 당기는 건 조금 자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네. 근데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좀 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지금 크게 의식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흙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길 찝는 게 이 모양에서는 이제 가장 괜찮은 수입니다. 찝어서 응수를 물어봐야 돼요. 이을 건지 뭐 이쪽으로 끼워 이을 건지를 확실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보통은 이어야겠죠. 이어야 된다면 이걸 요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하는 겁니다. 좀 가볍게. 이거는 좀 감각적인 문제니까 있는 수가 나쁜 수라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건 좀 근데 이거는 그냥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 설명은 그냥 좀 더 감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 끊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축이고 만약에 백이 축이 유리해져도 그냥 나중에는 이렇게 버리면 돼요.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럼 다 막혀있는 모양이죠. 이거 다 버립니다. 막혀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아낄 필요가 없겠죠 지금은. 그래서 실전은 이렇게 이었는데 이어도 괜찮아요. 막 엄청난 손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이 여길 잡았습니다. 뭐 이제 국구 내용은 서로 좋다고 생각했다. 뭐 괜찮아요. 서로의 깊은 차이니까. 자, 여기서 자, 이 모양이죠, 이 모양. 자,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여기서 내가 흙이라면 어디를 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사실 엄청 이 바둑에서 지금 이 타이밍이 초반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타임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저라면 우변이요 라고 이제 나노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변. 이유는 뭐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가 먼저 두면 좋은 곳인 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좋은 자리예요. 예,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예요. 자, 뭐 다른 분도 다른 의견이 있을 텐데, 자, 일단 다음 수를 보면은 21로 두었습니다. 흑에게 다음 한 수를 두라면 21로서는 귀를 어딘가 굳힐 수도 있겠지만 상변
점자리 부분이 정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점에 두어 삼연성을 펼칠까 생각해 보았지만 100이 실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한 칸 낮게 두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의미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굳히거나 뭐 요렇게 굳히거나 아니면 뭐 요렇게 굳히거나 뭐 요렇게 굳히거나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그러니까 굳힐 수도 있겠지만 뭐 요렇게 두는 게 정수일 것 같다라고 흑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요렇게 두면 백이 실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높게 오는 것보다 낮게 오는 게 백 입장에서 좀 더 불편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낮게 두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진짜 사실 큰 차이 없어요. 낮게 두는 거랑 높게 두는 거랑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는데 그 상대가 좋아하는 거, 실리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걸 일단 느꼈고 그 느낀 거를 좀 방해를 하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아주. 자, 이렇게 수 하나하나에 의미가 살아 있어요. 자, 다만 자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제 나노수님이 우변을 둔다고 했는데 우변을 둔다. 백이 모양이 커지기도 하고 내 모양도 키우기 때문에 좋은 자리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흑이 이게 바둑은 이제 주면 받는 게 있고 받으면 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주고받고를 해요. 그럼 백도 그냥 여기 뭐 이렇게 갈라치겠죠. 그럼 서로 이제 땅 따먹기 싸움을 하겠죠. 그럼 자 이렇게 되면은 됐을 때 자 쉽게 생각하죠. 쉽게 생각하면 지금 집이 누가 맞나요? 집은 백이 많습니다. 집은 흙은 집이라기보다는 두터움 그죠? 백이 집은 많고 흙은 두터움 이런 두터운 모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집이 백이 많고 흙이 모양이 두텁게 좋은데 바둑이 쪼개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둑이 쪼개지면 집 많은 쪽이 좋아집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상황에서 흙이 여기를 선택해서 백이 갈라치게 되면 바둑은 쪼개집니다. 왜냐면 이거 양쪽 둘 중에 하나는 백이 벌릴 수 있잖아요. 뭐 이쪽을 벌리게 되면 이쪽으로 벌리겠죠. 뭐 이렇게 지금 세 칸 두겠지만 그러면은 여기서 백이 털을 잡겠죠. 이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백이.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지는 상황이 나오면 이 백이 미리 챙겨뒀던 실리가 말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흙은 이렇게 두텁게 모양을 쌓아 놓았으면 이 모양이 쪼개지는 걸 방지해야 합니다. 이 모양이. 그러니까 이 전체의 흙이 쪼개지지 않게끔 해야 돼요. 쪼개지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갈라침을 허용하면 안 된다. 뭐 이쪽을 둬서 이 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둬도 한 모양이 되겠죠. 아니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굳혀도 왜냐면 여기 갈라치기가 조금 뭐하거든요. 살짝. 물론 이렇게 걸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 모양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한 작전이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자리보다 이 전체 모양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뭐 삼연성이라든지 이쪽이 정수다. 그쵸? 이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감각이 있다. 이 착한 남자님이 이 감각이 있다. 근데 이 감각이 있는 와중에 이 하나로 만든다는 감각이 있는 와중에 이렇게 둘까 이렇게 둘까 뭐 이렇게 둘까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비슷해요. 다 여기 두든 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백이 실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실리를 좀 챙기기 쉽지 않게 하기 위해 낮게 둔 겁니다. 네. 의미는 좋아요. 근데 저였으면 3연성 뒀을 거예요, 그냥. 아무튼 의미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이, 자, 이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커져가죠. 모양이 커져가니까 이제 우변이 가치가 제일 좋으니까 우변 쪽으로 돌이 향했습니다. 왜냐면 이쪽은 여기 뒷문이 열려 있어서 좀 가치가 좀 떨어져요, 여기보단. 그래서 걸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낮게 오른쪽으로 뭐 두시려고도 하는데, 이거 중국식은 아니에요. 중국식은 한쪽이 소목이어야 됩니다. 다시 두라고 한다면 중국식 모양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런 건 취향이나 선택사항일 겁니다. 어딜 두어도 이상하지 않고 한 판의 바둑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두라고 하면 3연성으로 둘 것 같습니다. 이왕 세력 작전인데 사범님은 어디 두실지 궁금해서 잠이 안 옵니다. 저는 오늘따라 어깨가 아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다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선택사항인데 지금 다시 말씀하시죠. 다시 두라고 하면 3연성으로 둘 것 같다고. 이왕 세력 바둑인데. 예, 저도 그런 의미에서 그냥 위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낮게 가면은 이게 나중에 뭐 이런 데를 맞으면 이 중앙 쪽 운영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나쁜 수는 아니에요. 나쁜 수는 아니고 그냥 이왕 둔 거 그냥 화끈하게 둔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3연성이 저였으면 이 모양에서는 3연성 둡니다. 궁금해서 잠이 안 오신다고 할 정도예요. 열정이 어마어마하죠. 자, 백이 우상귀 걸쳤을 때 흙이 그린 변화도 라고 하셨습니다. 요렇게 두고 요렇게 두고, 자, 요 모양이죠. 이 변화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무척 들지 않습니다. 서로 모양 해서 두는 것은 흙 입장에서는 살짝 덤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서로 모양이 되면 덤이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일단 요 상태가 되면, 이 상태가 되죠? 이 상태가 되면, 백이 일단 기분이 좋아요. 이 바둑은 백이 운용하기가 좀 편해져요. 이 상태가 되면.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이 맞긴 맞는데, 서로 모양해서 두는 건 흙 입장에서 덤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 모양을 구축해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양을 구축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이런 데를 두면 또 이쪽에서 깨질 테고, 여기서 이런 데를 두면 뭐 이런 식으로 둡니다. 그럼 백 모양이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양 구축하기가 힘들어서지 덤이 부담스러워서는 아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실 흙은 여기서 이런 3-3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양을 두고 있잖아요. 3-3 이런 걸 챙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워가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지킨다, 그냥 시원하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시원하게 미는 게 너무 실리가 큰 것 같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눌러가는 거예요. 3-3을 받는 게 아니라 위에서 눌러가는 바둑을 두게 된다. 백도 여기서 요걸 달리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벌리는 게 보통입니다. 보통. 왜냐면 달리면 이제 눌리는 게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흙 모양이 깊어지죠. 다 챙길 수 없어요. 이거 다 챙기다가는 진짜 이제 다 들어오면 다 잡으러 간다,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여긴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런 그림을 그려서 이게 좀 기분이 나쁘다 라고 판단하신 그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협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수에 이유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내가 좀 기분이 나빠 해서 이렇게 탁 협공.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6.33을 파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진행이 됐죠. 실전 진행입니다. 흑은 좌하에 쌓아놓은 세력을 살리고자 협공했고 이 세력을 살리고자 협공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협공했고 그 이후 만들어진 정석입니다. 정석. 굉장히 일반적인 진행인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백이 33을 파지 않고 중앙으로 한 칸 뛰어나오는 게 조금 더 바둑을 두는데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 정석의 좋고 나쁨을 제 기력에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게 좀 더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요거 뛰어나오는 게. 뛰어나오고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싫었다는 말씀이세요. 뭐 이렇게 두고 뭐 이 정도 두겠죠. 이렇게 두고 뭐 이 정도 두. 자, 근데 이것도 흑이 불만은 없어요. 불만은 없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나가는. 근데 이것도 흑이 불만은 없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누른다고 해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물론 모양은 좀 많이 지어진 감이 있는데 뭐 지어지면 지어진 대로 둘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털을 잡는 동안 백이 완전 껍데기가 됐잖아요. 그만큼 물론 백은 흑의 세력을 견제한 거고 견제한 만큼 실리 손해를 본 거고 둘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협공은 좋았다. 협공은 좋았는데 자, 이 진행은 일단 자, 이거 중요한 장면입니다. 요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 진행은 흑이 망했어요. 자,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망했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조금 많이 극단적인데 이 모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양이 찢어졌어요. 이게 모양이 찢어졌다. 무슨 흑은 어떻게 뒀어야 됐냐? 흑은 이쪽으로 막아야 돼요. 자, 보통 이쪽에 돌이 있으면 요 33 파면 이쪽으로 막는 겁니다. 이쪽에 돌이 있으면. 왜냐면 이 돌이 썩어요. 백이 이렇게 한 칸 뛰어나오고 나면. 그리고 이렇게 빠져서 뭐 요즘엔 이렇게 두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두고 손 빼라는데 글쎄요. 네, 전 옛날 정석으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 이게 좀 이런 모양이 전체적인 모양이 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틀렸다. 이 방향이 굉장히 틀렸어요.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많이 틀렸어요. 설명을 보면 좋고 나쁨을 기력에 따질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요 정석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으셔서 그래요. 이거 정석이라기보다 이 주변의 배석을 보면 이걸 좋고 나쁨을 따지셨어야 됩니다. 이걸 따졌어야 돼요. 왜냐? 찢어졌다. 뭔가 그쵸, 삼연성에서 자주 나오는 모양이죠. 내 올가미에서 뭔가 구멍이 생겼다. 구멍이 생긴 겁니다. 자, 요거 내용 전에 여기가 있어요. 자, 잠시 이전으로 들어가서 33을 거의 노타임으로 들어왔는데 이 수가 어땠는지 다시 생각해보면 두텁지만 별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둔 수가 어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둔 수는 좋은 수예요. 괜찮은 수예요. 괜찮은 수.
왜냐면 이게 이미 방향을 많이 그르쳐서 지금 흙이 둘 때가 조금 그래요. 둘 때가. 그래서 이제 블로그 설명에서는 뭐 이연절이 뭐 여기나 여기나 뭐 여기나 두었어야 했나? 라고 하지만 그 여기 너무 좋은 자리예요. 백이 이쪽에 오는 게. 백 모양이 커지면서 흙을 압박하는. 기분이 나쁘죠. 뭔가 찝찝하죠. 그래서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데? 왜 뭔가 이상하냐? 이쪽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이 방향이 틀리니까 뭔가 여기가 찢어져 있어. 사실 지금 이 상황이죠. 저랐으면 그냥 여기 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는 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밉니다. 이걸 왜 미냐? 이미 이 빵꾸가 뚫렸다. 여기가 막히질 않아요. 여기가 젖혔을 때 이거 다 받아줘야 돼요. 이 빵꾸가 뚫렸다. 계속 밀어가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 막은 방향이 지금 이 바둑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위에 진행이 여기. 자, 여기서 3-3 침입을 했죠. 뿅. 여기서 이제 또 너무도 당연한 백의 3-3 침입입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정색을 선택할까 시간을 무척 많이 썼습니다. 주위 배석이 어느 곳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귀를 2단 젖혀서 끊어먹는 정석은 흑의 세력작전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지기에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도 20분 바둑이라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생각을 많이 한 이유는 자, 이쪽으로 막자니 이 뒷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막자니 이게 좁다는 거죠. 좁다. 그래서 여기로 막아야 돼? 일로 막아야 돼? 둘 다 마음에 안 들어가 된 거예요. 분명 이쪽으로 막아야 할 자리인데 뒷문이 터져 있고, 그렇다고 이쪽은 변의 벌림이 좁고 낮고, 좁기도 좁은데 낮아. 위에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예요. 애매하네 라고 하는 겁니다. 백 머리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택이 어려워진 이유는 이 수가 아니라, 이 두 칸 벌린 수가 아니라 여기 막은 수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 막은 방향이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백의 입장에서도 지금 3-3이 아니에요. 지금 3-3이 아닙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상, 방향이 가장 컸습니다. 이건 이 방향 하나로 진짜 너무 힘들어졌어요, 바둑이.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집은 어떻다? 집은 무조건 백이 많아요. 집은 무조건 백이 많습니다. 그러면 집이 많다는 건 백이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다? 모양이다. 이 미지의 모양이 두려운 거지, 단순 집 지키기로 가면 백이 무조건 앞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모양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까 우변 선택하니까 제가 갈라쳤죠. 왜 갈라쳤다? 모양을 쪼개기 위해서. 지금 상황 어떻게 둬야 된다? 이 두려운 모양을 쪼개야 된다. 이 두려운 모양을 쪼개는 게 급선무다. 그러면 3-3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걸쳐야 된다. 걸쳐야 된다. 예를 들어, 자, 요렇게 받으면, 자, 흙이 여기는 차지하겠죠? 근데 모양은 어떻게 됐어요? 쪼개졌죠? 지금 여기 이 미지의 공간이 백이 자리를 잡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은 얘네를 못 잡으면 모양은 쪼개진 거예요. 얘네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죠. 만약에 실리가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으면은 이렇게 두는 것보다 3-3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실리를 좀 더 차지하기 위해서. 다만 지금은 백이 실리는 확실히 앞서거든요. 그럼 모양을 쪼개는 거에 치중을 했어야 합니다. 이건 두 분 다 지금 포인트를 못 잡고 계신 거예요. 왜냐? 흑의 입장에서도 3-3은 당연한 침입이라고 생각했고 백도 3-3을 진입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 요 상황에서는 그냥 걸쳐서 모양을 쪼개가야 한다. 그럼 흑은 어떻게 둬야 되냐? 흑은 이런 식으로 두면은 진짜 이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기기 힘들다기보다 이 작전을 운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흑은 쪼개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둬야 돼요. 이게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막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백은 뭐 이렇게 날일자를 받을 수 있고 3-3을 팔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3-3을 파는 게 훨씬 그냥 3-3을 파는 것보다 훨씬 잘 팠죠. 훨씬 강력하게 팠죠. 많이 팠죠. 그래서 걸쳤어야 합니다. 3-3은 뭐 나쁜 수는 아닌데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걸 조금 더 덜 편해졌다 정도. 왜냐면 요거는 이게 하나가 되거든요. 이 3-3을 팜으로써 이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여기가 물론 그 하나가 된 걸 깨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냥 걸치는 게 더 쉬운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밀어갔죠. 밀어가니까 흙이 여기서 여기를 이제 막아서 이거 내 집이야 라고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막고 43으로 변을 틀어 막았습니다. 이제 백의 실리와 타겟, 흑의 두터움과 공격으로 바둑의 방향이 완벽하게 정해졌습니다. 기존의 상변 아래에 놓여진 흑돌 한 점이 썩는 느낌이라 대면 대국이었으면 상대방 몰래 돌을 화점으로 끌어올려 놓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돌이 낮아서 위에 있었으면 한다는 거죠. 위에 있었으면 대면 대국이었으면 이렇게 몰래 이렇게 밀어 놓는다는 그냥 이 유머 감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 하신 거죠. 위에 있으면은 이게 찢어지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 그러니까 백은 이제 실리가 아주 사귀생이죠. 흑은 모양 하나입니다. 모양 하나. 자,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백이라면 어딜 둘까? 생각을 해보시죠.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내가 백이라면 어딜 둘까? 나노수님은 어디 두고 싶으십니까? 상변 뚫고 나오기. 상변 어떻게 뚫고 나오죠? 이렇게 우상기 모양. 우상기. 그러니까 상변은 여기고 우상기는 여긴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왼쪽, 오른쪽.
그럼 우상기. 우상기는 여기군요. 자, 지금 이 바둑에서 지금 이 순간이 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딱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이에요. 자, 일단 1번. 흙이 안 뒀으니까, 두지 않았으니까 때리고 싶죠. 2점. 2점 머리. 때리고 싶죠. 자, 때리면 흙은 어떻게 둘까요? 흙은 수를 그래서 계속 이게 읽어가야 돼요. 자, 일단 여길 막으면, 일단 젖혔으니까 막으면, 뭐 뚫고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한 점을 제압할 수 있겠죠. 한 점은 제압하는데 여기 모양은 어떻죠? 훨씬 커지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한 점을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모양이 너무 커져요. 자, 지금 제가 아까부터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죠? 집은 백이 앞선다. 두려운 건 모양이다. 이 모양을 어떻게 깨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근데 집을 이 한 점을 잡는다는 건 집을 더 챙긴다는 거잖아요. 모양은 더 굳어져 가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여기를 끊고 빠져야 됩니다. 여기를 끊고 빠지는 순간 흙이 이도를 못 잡으면 이 모양은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죽어요. 이게 잘 안 죽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게 잘 안 죽어요. 이게 잘 안 죽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겠죠. 이쪽을 이렇게 받았다 치죠. 그럼 그때 여기를 젖히면 그냥 끊어주면 이렇게 돌려쳐서 자리를 잡으면 이 모양 다 지워졌죠. 그렇다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두자니 맛이 너무 나쁘죠. 맛이 너무 나쁩니다. 그냥 이어줘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맛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여기를 젖히는 게 그래서 정수냐? 아닙니다. 여기를 그래서 젖히는 게 정수냐? 아니에요. 이걸 젖히면 그냥 이렇게 물러서요. 물러선다고 계산을 해봤을 때 물러섰습니다. 물렀으면 집은 100이 더 땡겼죠. 근데 모양은 좀 더 견고해졌죠. 좀 더 견고해졌어요. 이게 덜 견고하잖아요. 여기 흑돌이 있는 거 없는 게 지금 없잖아요. 흑돌이 덜 견고하다. 근데 이걸 때려주면 집은 내가 좀 더 벌었는데 모양이 좀 견고해졌다. 그래서 때리면 안 된다. 상대가 막아만 주면 땡큐인데 이제 이거 못 잡으면 끝장이니까 막아주질 않는 게 문제다. 그래서 때리는 게 아니라 자, 이쪽을 삭감을 갈 수도 있습니다. 삭감. 자, 하나의 방법 중에 모양을 없애는 하나의 방법 중에 삭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직접 삭감이죠. 이제 이건 이게 직접적인 삭감, 뭐 여기든 이게 직접 삭감이고, 간접 삭감은 뭐냐? 크게 바깥에서 뚫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제 밀어가는 겁니다. 이 무슨 소리냐? 자, 지금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이어지면 지금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너무 웅덩이가 깊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너무 깊어지지 않는데 왜 여기부터냐? 제가 직접 삭감이 있고 간접 삭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간접 삭감이냐면,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어영부영 집을 지으려고 해보죠. 한 이 정도 지을까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이제 모양을 오면 자, 요거 젖히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젖혀 있고 이렇게 되면 백이 이걸 그냥 지어줘요. 뭐 이런 거냐 이 정도? 이걸 그냥 지어줍니다. 모양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하겠는데 이 모양을 무서워는 하죠. 근데 지어줘도 이기는 그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집이죠. 백이 좀 불어나는 게 좀 적죠. 근데 이렇게 이 모양을 키워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먹는 내가 이제 이 한 점을 먹는 크기가 여기 돌이 밀리니까 이게 크잖아요, 갑자기. 이게 없으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먹어도 뭐 이런 데 이렇게 당하니까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뭔가 뭐 이거 뛰는 것도 선수에 좀 크죠. 큼직하죠. 큼직해서 지어줘도 내가 큼직하게 먹는 무언가가 있으면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면 굳이 안 깨도 된다. 그래서 출발점이 여기에요. 이쪽부터.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출발점이 여기부터면은 일단 이걸 밀리는 순간 여기와 여기 이쪽 흙 모양과 이쪽 흙 모양이 동조를 할 수가 없어요. 찢어졌거든요. 그럼 여기의 모양 자체를 포기하고 여기 모양에만 일단 치중해야 돼요. 여기 모양에만 치중해야 됩니다. 근데 조그맣게 지키면 그냥 다 지어줘 버려요. 그럼 크게 지켜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지켜야 되긴 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를 교환하고 이제 뭐 침입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것도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지어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어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형세 판단이 좀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어주면 사실 백이 좀 많이 좋아요.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지어주는 어느 정도 지어주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를 확실히 깨면은 확실히 이겨 라는 판단으로 들어갈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백이 좀 사실 이 상태가 되면 백이 좀 두기 편해요. 그러니까 이기기 좀 수월해요. 근데 제가 이 삭감보다 왜 이쪽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 직접 삭감은 자 일단 공격을 당하죠. 공격을 당하면 백이 뭐 이런 걸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뛰면서 자연스럽게 흙이 약점을 지킵니다. 자연스럽게 흙이 약점을 지켜요. 뭐 이런 식이 돼요. 막 이런 식이 돼요. 뭐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러면 다시 여기가 다시 생겨요. 물론 다시 생긴 걸 다시 이제 깎아가면 돼요 또. 근데 이 방법은 그러니까 추격을 허용하기 쉬워요. 이렇게 야금야금 요런 데도 빠지면서 흙이 약점 보강했죠. 여기서도 야금야금 흙이 생기죠. 요런 데서도 흙이 야금야금 생긴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 붙이거나 이렇게 한 칸 오거나 하면은 이렇게 야금야금 따라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 삭감이 아닌 이쪽 먼저가 가장 좀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단 조그맣게 만약 흙이 지킨다 그냥 지어줘 버리고
너무 크게 지킨다? 크게 지킨다? 여기를 밀어놨기 때문에 조금만 깎아도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사실 이렇게 두면은 좀 백이 좀 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급소였다. 나노수님이 맞췄습니다. 물론 맞춘 이유는 좀 다르죠. 그래도 맞춘 게 어디예요?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급소였습니다. 여기가 물론 뭐 여기서 이쪽을 두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좀 더 쉬운 방법이다. 좀 더 좀 간편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 그리고 흑 입장에서 더 어려워요. 아 이거 어디까지 지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어디까지 가야 돼? 자, 실전으로 가보도록 하죠. 실전으로 가면 44와 여기를 두셨네요. 100의 집을 키우면서 흙 모양을 조금 압박하는, 그래서 흙이 여길 뒀습니다. 흙 144와 흙 45 교환. 국후의 백님과 흙의 소감은 백이 가치가 없는 하변을 차지했고 흙의 골이 깊어져서 백이 나빴다 생각했습니다. 훈님이, 그러니까 백님이 44를 두기 전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44를 두신 이유는 서서히 깎으려고 하셨다 하십니다. 다른 초이스도 생각을 하셨는데, 다른 초이스가 요 수들 중 하나겠죠. 뭐 여기나 뭐 이런 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했는데 서서히 바깥에서 깎아가자 라는 거예요. 이 발상은 좋은 발상이에요, 사실. 근데 발상은 좋았어. 생각하는 방식은 좋았어. 근데 이 포인트를 벗어난 거예요.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깎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야 돼요. 요렇게가 아니고 요렇게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진짜 두 분 다 기력이 짱짱하신 게, 그냥 언뜻 보면 백이 집을 차지했고 흙은 공배를 뒀으니까 백이 이득이 아니라 둘 다 흙의 골이 깊어져서 백이 나빴다 생각했다. 흙의 요 골이 깊어졌다. 그래서 나빴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두 분 다 감각이 좋으신 거예요. 맞아요. 이건 백이 대학수예요. 이게 이제는 너무 깊어요. 이제는. 근데 자, 이거는 이 모양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이게 깊어진 느낌인가요? 아니죠. 이게 깊어진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깊어지지 않았어요. 여기가 이 바둑의 이제 핵심인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렇게 깎아가야 되는 걸 지금 이쪽으로, 그러니까 방향이 틀렸다. 근데 제가 여기를 둔 수가 지금 쥐지훈님이 말씀하신 서서히 바깥에서 깎아간다는 그거랑 똑같은, 서서히 깎으려고 하셨다 하십니다. 그 서서히 깎는 방법이에요. 그냥 방향이 틀린 거지, 방법은 지금 쥐지훈님이 좋은 방법을 사실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직접 삭감이 아닌 간접 삭감이 훨씬 바둑두기 편합니다. 훨씬 쉽게 이겨요. 훨씬. 근데 방향이 틀렸다. 방법은 좋았는데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었다. 아니면 차라리 직접 삭감을 하던가. 직접 삭감. 아니, 요런 데가 아니고, 요 직접 삭감을 할 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어딘가를 뒀을 때 다음에 나의 행마가 좋은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는 다음 행마가 좋은 자리가 없어요. 여기를 둬야 다음에 여기 한 칸 띄는 게 좋은 자리거든요.
요 모양과 급소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직접 삭감을 한다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흑도 뭐 지킬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행마를 봐야 돼요. 꼭 직접 삭감, 그러니까 어딘가를 삭감할 때는 다음 자리 좋은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저리인지 아니면 침투인지 결정을 못했다 하시면 결국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두었던 것 같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침투를 생각했다면 요거는 조금 좋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를 침투하는 건 사실상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거의 못 산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깎아서 내가 불리하지 않은데 침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 요렇게 골이 깊어지니까 침투를 했습니다. 사실 요거는 조금 살기 힘듭니다. 근데 살기 좀 힘들기도 하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살려줘도 돼요. 뭐야? 무슨 소리야? 살려주면은 흙 개털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적당히 살려주면, 그러니까 적당히 살았다 치죠. 결국 나중에 여기를 오면 결국 이 모양이 하나가 돼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아까부터 계속 급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점 보죠. 9, 50, 48, 49, 50 이렇게 뒀어요. 요게 그리고 살아도 별거 없어요. 살아도 뭐 이런 거 젖히는 거 있어서 별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흙이 엄밀히 말하면 좀 더 강력하게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좀 더 살기 힘들 거예요. 요거는 좀 약간 느슨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둬도 괜찮아요. (54, 50, 54, 55, 56) 일견 보면 엄청 잘 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산 게 아니에요. 일단 이게 살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살았는지도 의문에 살았다고 그냥 인정을 해줘도 요런 거 당하면 요런 거, 그리고 여기 철벽, 이게 많이 깬 게 아니에요. 많이 깬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구소감을 들어보면 46 침투의 흙은 중앙에서 꼭꼭 눌러가면 51과 57을 두어서 51과 57이 제가 아까 얘기한 요거와 요거예요. 나쁘지 않겠다 했습니다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해프게 살려준 것 같고 흙이 집도 없고 이 작전을 결행하면서도 바둑을 두는 내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게 맞나? 다시 두면 이런 바둑 세력만 쌓다가 질 것 같아요. 흙의 유일한 보가이기도 하고, 보통은 적게 살려주고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모양을 잡아가서 살려주고도 좋기 마련인데 이미 사귀와 사변이 굳어져서 딱히 새로운 모양을 잡을 곳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착하게 살려준 것 같아서 당장 나쁜 남자로 아이디를 바꿔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유머 감각이 저보다는 좀 아래지만 조금 있으신 편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불안한 감이에요. 불안감인데 저는 유머 감각이 상당하기 때문에 불안한 감인데, 요거 젖히면은, 그러니까 이거 젖힌 게 단순히 젖힌 끝내기다라고 생각하면 별거 없는데, 요거를 젖힘으로써 여기 약점도 사실 그냥 자동 보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약점도 자동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또 새로운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뭐 적당히 백이 이렇게 살고 나면 뭐 이 정도 두면은 이렇게 둬야겠네. 새로운 모양 나왔잖아요. 충분합니다. 흙이 좋아요.
충분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뭐냐, 이 좀 너무 쉽게 살려준 감은 있다. 그러니까 뭐 여기가 좀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본다거나 좀 더 괴롭힐 수도 있지 않았나? 뭐 이 정도. 이게 훨씬 까끌까끌할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그게 조금 그렇다? 그럼 이거를 조금 좁혀야 돼요. 사실 이거 나쁜 수 절대 아닌데 조금 좁혀야 됩니다. 뭐 한 요 정도? 조금 좁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 사실 이거 나쁜 수는 아닌데 한 요 정도 들어오면은 막상 이렇게 되면은 이게 흙이 이길지가 의문이거든요. 이 집으로는 막상 백이 집이 챙겨놓은 게 많아서 이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았는데 이게 살아도 별거 없어요. 여기 저층이 좋아서. 그래서 뭐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이후의 수순, 사실 여기까지는 서로 괜찮게 잘 두셨습니다. 근데 이 이후의 수순이 이제 조금 이제 문제였는데, 자 여기를 치받고 백이 가차없이 끊었어요. 이게 이제 이 바둑을 패배로 만든 패착입니다. 지금 흑이 열심히 모양을 쌓고 백은 실리를 잘 챙겼어. 여기까지 깼어. 여기까지 깨서 흑의 이제 심장부를 도려냈는데, 여기서 흑이 얻은 건 이 심장부를 내주면서 백도를 약하게 만들었는데, 백도를 약하게 만들었는데 끊어까지 간다? 이거는 완벽한 수읽기가 돼 있지 않으면 둘 수 없는 수입니다. 완벽한 수읽기가 돼 있다면 둘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될 모양은 아니다. 왜 될 모양이 아니냐? 얘네가 위험하잖아요. 그쵸? 이건 닦아가야죠. 여기서 이렇게 젖혀서 살려놔야죠. 일단 내도를. 결국 이걸 끊어서 사단이 생깁니다. 여기서 여기서도 이제 흑이 역으로 이제 패착을 둘 뻔하는데, 여기서 흑이 이걸 빠져야 돼요. 여기를 젖혀요. 이때가 백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백이 딱 이 상황에서 여기 빠져야 돼요. 이걸 빠졌으면은 이 바둑은 백이 지는 일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길 빠지면 일단 여기 끊고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 받아야겠죠. 뭐 어떻게든 이렇게 받나요? 어떻게든 받겠죠. 이때 이 석점을 버려야 돼요. 단수 치고 막아서 요 두 점을 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이 석점, 이 집이 아니라 이 중앙의 모양을 깨는 거다. 지금은. 왜냐? 내가 실리를 많이 벌어놨으니까. 그래서 위로 빠져서 여기 얘네도를 요도를 제압해 놓으면 이 바둑은 백이 지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손 따라 받았죠. 이걸 두두둥 이걸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흑이 요걸 그러니까 흑도 여기를 젖히면 안 돼요. 흑도 그냥 빠져야 돼요. 사실 그냥 빠지면 백이 곤란해요. 단순히 선수라고 생각해서 둔수가 패착이 될 뻔했죠. 요걸 빠져서 더 잘 됐어. 흑이. 왜냐면 흑이 이제 이쪽을 두고 나서 백이 살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패까지 있어. 더 좋죠. 땡큐. 여기를 뒀을 때 이게 맞나요? 이게 단패예요. 나중에 단패입니다. 지면 백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 단수를 빵 치고 받으면은 이제 위험하니까 때리고 빵. 이렇게 돼서는
바둑은 이제 이기는 게 거의 힘들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이렇게 빵 때려져서는, 왜냐면 백이 집이 많았잖아요. 그 많았던 집이 이거 하나 때려지는 순간 집이 확 떨어집니다. 뭐야, 이게 그렇게 커? 엄청 커요. 왜냐, 일단 집으로만 봐도 여기 다 백집이었던 게 사라지면서, 물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게 빵 때려지면, 원래는 여기에 흙이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게 0이었다면 지금은 다 사실 다 두텀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졌다. 굉장히 안 좋아져서 이제 좌상 1패가 진행되고 흑이 77, 79 두 방의 빵따냄으로 좌상이 엷어진 대신에 하변으로 두터움을 옮겨갔습니다. 뭐 패의 대가를 받은 거죠. 패의 대가를 받고 돌이 쌓이고 수읽기가 어려워지니 해설이 어려워지네요. 아무튼 저는 실전보다 이런 진행이 더 껄끄러웠던 것 같고 훈님도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진행을 보면 79, 80, 80. 자, 여기서 이걸 때리니까 백이 여길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흑은 패의 대가로 여길 빵 따냈고, 백은 여기를 손에 봤으니까 이걸 빠진 거예요. 빠져서 이제 싸우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때는 흑이 많이 좋아요. 예, 많이 좋은데 여기서 갑자기 그냥 뛰어나오면 됩니다. 그냥 뛰어나오면 흑이 괜찮아요. 근데 흑이 이걸 막습니다. 치받으니까 뭐야, 막으면 끊는 수 있네? 뛰어요. 응? 뭐죠? 그냥 뛰었으면 봉쇄되는 모양인데, 그냥 뛰었으면 이거를 막고 뛰어서 나오는 수가 남아 있어요. 그냥 뛰었으면 봉쇄인데, 그래서 한 수를 놀아버립니다. 그리고 여길 끊어갔습니다. 맞죠? 84. 그래서 이게 뚫리는 수가 남아버려요. 원래는 없는데 뚫리는 수가. 그래서 흑은 이제 큰 자리 여기로 왔죠. 여기가 너무 좋은 자리, 너무 큰 자리예요. 여기가 그냥 제 느낌으로 치면은 한 45집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엥?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45집 정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게 거의 선수예요, 선수. 일단 이건 다 죽었고, 이건 확실히 다 죽었고, 2돌까지 위험하다. 그래서 백은 여기서 그냥 이거 넘어가야 돼요. 뭐 실전에서도 얘기를 안 하셨네요. 얘기를 안 하셨네요.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얘네가 죽을까봐 이걸 두시긴 하셨는데, 이거를 당해서는 이거는 집으로도 이제는 졌어요. 그러니까 집도 부족하고 두터움도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국후 소감으로는 86,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0이 여길 받았거든요. 수는 훈님이 우아기 석점이 안 두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두었다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100이 거기 두고 있을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사실 두고 있을 때는 아닌데 둬야 돼요. 지금 두고 있을 때는 아닌데 둬야 되는 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 그냥 이거 막아요. 이거 그냥 죽여요. 죽이고, 그러니까 최소 이렇게만 와도 이게 너무 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거 여기 두면 죽어요. 살려면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돼요. 밖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근데 이게 확실히 살아있진 않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물론 뭐 흙이 이거 잡으러 가지도 않아요. 그냥 요거 한 방만 이렇게 때리고 뭐 적당히 어느 정도 이 정도 뭐 이렇게 둬도 뭐 이런 정도인데, 이거 먹은 거보다 이거 한 방 맞아서 이렇게 뭉개진 게 훨씬 아파요. 또 선수. 여기는 그냥 자체 봉쇄죠. 찝는 것도 선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책이 없어요. 여기를 맞으면. 그리고 만약에 여길 두면 일단 자체적으로 사활은 못 삽니다. 자체적으로 사활은 바깥으로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잡으러도 안 가도 여기만 맞아도 바둑이 좀 같다. 이거 해봐야 몇 집이겠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열네, 열여섯, 한 20집이라고 치죠. 이건 선수 20집이에요. 어마어마한 자리죠. 그래서 둘 때는 아니지만 둬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서부터는 86, 87이 어디 있는지 절대 안 보이지만 87이 어디 있죠? 87 여기 두셨네요. 자, 흙 87은 두어놓고 선수가 맞을까? 백이 안 받으면 어떡하지? 했던 수입니다. 국후 복귀 때 훈님과 저도 안 받는 사활을 풀어보았지만 답은 찾지 못했고 실전 심리상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후 백은 좌하기를 젖혀있고 좌하기를 타겟에 승부를 걸었지만 잘 안되어서 제가 이기게 되었어요. 온라인상에서 서로 채팅으로 복귀하는 것도 처음이거니와 조금 많이 어려웠고, 사실 이 바둑 해설은 제가 해석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 자신 위주로 해석을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전에는 제가 바둑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유리하게 해석을 늘어놓았습니다. 30대 취미 사범님께서 쓴소리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하시죠. 본인이 얘기하네요. 87은 두어놓고 선수가 맞을까? 100이 안 받으면 어떡하지 했던 수입니다. 두어놓고 선수가 맞을까? 안 받으면 어떡하지? 자, 이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두면 안 됩니다. 선수가 맞을지 확신을 해야 두죠. 지금 중요한 자리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서 그러면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가 이상한 수예요. 사실 거의 반수 놀았어요. 근데 여기서 백도 좀 반대의 입장이에요. 이번엔 죽는 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안 두면 죽나? 실전 심리 이런 건 없어요. 죽나 안 죽나만 보는 거예요. 죽는 수가 보였다? 받아야죠. 죽는 수가 안 보인다? 안 받아야죠. 간단해요. 지금 여기서는 이거 따내야 됩니다. 따내서 응수타진을 해야 돼요. 만약에 받을 거면 따내서 만약에 요렇게 받죠? 그러면 여기가 선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선수가 이 사활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이 되면 요거 모양 때문에 이렇게 받아줍니다. 요 선수 때문에 살아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요걸 굴복시켜 놓으면 사실 이거 제가 볼 때 어떻게 해도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막상 젖히면 만만치 않나요? 젖히면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빠지면은 치중으로 안 되겠죠. 빠지면 치중해서 안 되니까. 젖히면 만만치 않네요. 젖히면 패 모양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요렇게 받아주면 젖혀도 빠지면 되니까. 여기 들 때 여기가 선수니까. 젖힐 때가 좀 불편하긴 하네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는 게 맞겠죠? 요것도 여기 빠지는, 여기 찝는 게 선수가 되니까 젖히면 빠져주면 여기가 선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근데 실전에서는 요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는 몰라도 여기 중요한 곳을 못 둬서 88
그래서 마지막에 흑이 결국은 여기를 지켰습니다. 여기를 지켰을 땐 사실 이제 종료죠. 근데 이게 반수 놀았어요. 흑도 지금 그냥 뛰었어야 되는데 이거 맞고서 뛰어가지고 여기 젖혀 있고 백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진 수도 괜찮은 수죠. 뭐 이 이후는 뭐 딱히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95, 96, 97, 98 여기서 여기를 두셨거든요. 뭐 이거는 좋은 수예요. 근데 좋은 수인데 뭐 여기 두고 뭐 사실 이거 못 살았어요. 이거 죽었는데 제가 바둑은 봤어요. 여기 뭐 이렇게 아마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두고 어디든가 여긴가 뭐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이거 이래서 죽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되셨어요. 자 여기서 자 중앙을 막거든요. 이제 중앙을 막는데 자 이거 중앙 어떻게 하면 막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쉽게 막을 수 있거든요. 이 중앙을 이렇게 빠지면 됩니다. 2점 먹어야겠죠? 빠져요. 따야겠죠? 그냥 막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게 막혔죠.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게 막혔어요. 근데 실전에는 여기 붙였어요. 젖혀서 난 행마의 기재가 있어. 그죠? 아깝게 훨씬 깔끔하죠. 이거 요렇게 젖혀져서 요거 요렇게 단수치고 이어져서 빵꾸 났어요. 이거 엄청 지저분하게 막혔잖아요. 착한 남자님이 가끔 이런 실수를 하세요. 단순하게 둬야 될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있나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죠. 이렇게 막았으면 됐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제가 나중에 바둑 봤습니다. 그리고 막 여기 뭐 이렇게 돼서 여기 터지고 이쪽 터지고 저쪽 터지고 깎이다가 지는 거예요. 깎이다가.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냥 차라리 받아둬야죠. 차라리 그게 계속 야곱야곱 다 터질 거면. 하여튼 뭐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일단 뭐 여기까지가 뭐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두 분 다 굉장히 내용이 있으세요. 네, 내용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는데 이제 방향에 대해서 뭐 흑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 지금 흑은 지금 여기에 치명적인 방향착오를 했죠. 아주 치명적인 방향착오죠. 그리고 백은 여기에 방향착오가 일어났어요. 방향착오의 크기로만 본다면 훨씬 흑이 큰 방향착오입니다. 다만 백이 여기서 무리한 욕심을 부렸죠. 여기까지 끊어버려서 패를 만든. 흑도 끊었을 때 젖혀가는 받아주겠지 뭐 이런 아니란 생각. 백도 뭐야 상대가 뒀으니까 받아야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좀 승패를 결정짓긴 했습니다만 좋은 내용이셨어요. 다만 안 받을 수 있다. 항상 안 받을 수 있다. 물론 여기 끄는 수는 제가 볼 때 제가 지지훈님한테 좀 적극적으로 싸움을 생각해 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끊으신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싸워보라고 할 때 분명히 이제 싸워도 되는 상황인지를 한번 봐라 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싸워도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싸워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 상황인지를 한번 더 봐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둑 굉장히 재밌게 봤고 두 분 굉장히 느낌 있고 내용 있었어요. 다만 방향착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제가 지지훈님 바둑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영상으로 복귀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바둑이 깨끗하세요. 그리고 착한 남자님은 제가 저번 이후에 이번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복귀인데 바둑이 굉장히 많이 느셨습니다.
굉장히 세 번째군요. 그냥 복귀 한 번, 저랑 대국해서 복귀 한 번, 요번이 세 번째군요. 바둑이 많이 늘긴 하셨는데 아직도 좀 경솔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요거 맞고 뛴다거나 하는 거, 한 번, 그리고 요런 거 젖히는 거, 그리고 요런 수 안 받으면 어떡하지? 더 놓고서 두고 나서 안 받으면 어떡하지? 하면 어떡해요? 여기 만약에 뭐 손 뺐다 치죠. 여기 붙이면 이걸 젖히고 빠지면 이거 한 점을 희생타 삼아서 봉쇄가 되잖아요. 봉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큰 자리가 아니죠. 뭔가 약간 찝찝해서 둔 거예요. 여기 뭔가 이거 잡았는데 이거 혹시나 백이 살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심리 상태죠. 근데 그런 심리 상태면서 웃겼던 건 아이고 뭐야 어디야? 그런 심리 상태면서 요거 젖혀 있는 건 또 안 받아. 이거 왜 안 받는 거예요? 이건 좀 찝찝한데. 이제 와선 찝찝한데. 뭐 자신이 있다면 손 빼는 게 맞는데 이거 찝찝하지 않아요? 저는 좀 찝찝하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안 받고도 잘 잡으셨어요. 백도 이런 거 받는 거 맞습니다. 이건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요게 아쉬웠다. 끊는 거 요거 두 개가 조금 아쉬웠다. 그 두 개 이외에는 사실 크게 막 이상하거나 막 잘못 둔 수는 없어요. 그 두 개가 좀 결정적이었을 뿐이지. 흑도 여기 막은 거, 흑은 요거 막은 게 제일 이상해요. 요거 막은 거랑 여기 막고 뛴 거, 그리고 여기 젖힌 거, 그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잘 두셨고 10번기 하신다고 하시니까 10번기 항상 말씀해 주시면 다 복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에게 복귀 신청해 주시는 분은 꼭 본인의 의견을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꼭입니다. 그러면 복귀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